환영합니다, 청취자님. 언제나 지식에 대한 호기심으로 반짝이는 당신을 위해 준비한 이번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약간 뜨끔하실 만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청취자님의 방 한 구석이나 그 침대 옆 탁자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아, 벌써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것 같네요. 맞아요. 야심차게 구매했지만 책갈피가 한 10분의 1 지점에 영원히 멈춰있는 그 거대한 벽돌책들 말입니다. 가끔은 모니터 받침대로 쓰이기도 하고요. 쳐다볼 때마다 알 수 없는 죄책감을 안겨주는 바로 그 두꺼운 책들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모두의 책장에 꽂혀있는 거대한 벽돌책, 과연 어떻게 끝까지 읽어낼 수 있을까요? 아마 지금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평소에 그 지식을 향한 갈증을 느끼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는 아주 훌륭한 학습자 성향을 가진 청취자님들조차도 유독 이런 700페이지, 800페이지가 넘어가는 책 앞에서는 번번이 좌절을 맛보곤 하시죠.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몇 권 있거든요. 하하, 누구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결코 청취자님의 의지력 부족이나 지적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 정말요? 위로가 되네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할 자료가 바로 이 장벽을 허물어줄 매우 실용적인 개인의 독서 루틴 노트거든요. 이걸 보시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자, 이걸 한번 파헤쳐볼까요? 오늘 분석할 이 출처 자료의 작성자는 매년 최소 한 권의 벽돌책을 완독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묵묵히 실천해온 분입니다. 네, 이력이 아주 화려하더라고요. 맞아요. 이미 인류의 거대한 서사를 다룬 사피엔스, 그리고 우주의 신비를 담은 코스모스를 정복했고요. 지금은 그 악명 높은 총균세를 읽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세 권이면 정말 벽돌책의 그랜드슬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노트를 약간 꼼꼼히 살펴보면서 가장 무릎을 쳤던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꺼운 책을 중간에 덮어버리는 진짜 이유가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가 아니라는 분석이었어요. 아, 그 부분이죠. 네. 완독을 방해하는 가장 거대한 걸림돌은 바로 읽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데서 오는 압도적인 지루함이라는 겁니다.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는 그 지루함이요? 바로 그겁니다. 지루함이라는 감정의 실체를 이해하는 게 이 자료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책을 읽다 포기하면 내가 배경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자책하기 쉽잖아요. 맞아요. 내가 너무 무식한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뇌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뇌가 그 방대한 텍스트의 바다에서 길을 잃고 극심한 지루함을 느끼는 것은 사실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일종의 방어기제에 가깝거든요. 방역이제요? 지루함이요? 네. 끝이 보이지 않는 엄청난 인지적 노도 앞에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고갈시키지 않으려고 뇌가 일부러 지루함이라는 신호를 팍팍 보내서 행동을 멈추게 만드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뇌가 파업을 선언하는 거네요. 그만 좀 하라고. 정확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가 파고들 지루함을 이겨내는 세 가지 루틴은 단순히 텍스트를 눈으로 빨리 읽어내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지적 과부하를 막고 우리의 뇌를 아주 영리하게 다루는 뇌 훈련법 같은 거군요. 네, 끝내 목표를 달성하게 만드는 상당히 정교한 심리 전략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단순히 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에너지 보존 법칙과 싸우는 과정이었다니 억울함이 좀 풀리시죠? 많이 풀렸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 뇌를 다루는 첫 번째 루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작성자가 제안하는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영상으로 지식의 지도 먼저 그리기라는 겁니다. 네, 아주 파격적인 제안이죠? 보통 책을 비싸게 샀으면 첫 페이지부터 경건하게 한 글자씩 읽어 내려가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무작정 책을 펴는 대신 유튜브나 관련 요약 영상을 먼저 시청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유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 이 대목을 읽고 약간 이건 반칙 아닌가? 스포일러를 먼저 보는 거잖아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바로 그 스포일러라는 개념의 전환입니다. 소설이나 스릴러 영화라면 결말을 아는 게 당연히 치명적이겠죠. 흥미가 뚝 떨어지니까요. 그렇죠. 범인이 누군지 알면 안 보게 되죠. 하지만 이런 방대한 비문학이나 학술 서적에서는 그게 전혀 다르게 작동합니다.
오히려 독서의 가장 큰 난관인 인지적 마찰을 대폭 줄여주는 필수적인 사전 작업이 됩니다. 인지적 마찰을 줄여준다. 네, 거대한 지식의 숲에 아무런 장비 없이 그냥 맨몸으로 걸어 들어가는 대신에 헬기를 타고 상공에서 숲의 전체적인 지도를 먼저 그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아, 숲의 지도를 그린다. 우리의 뇌는 완전히 낯선 정보를 오직 텍스트로만 받아들일 때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상이라는 아주 시각적이고 압축된 매체를 통해 미리 지형 지물을 파악해두면 뇌 안에 일종의 스키마, 즉 지식의 뼈대가 형성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뼈대를 먼저 세워두면 나중에 텍스트를 읽을 때 에너지가 훨씬 덜 든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책을 펼쳐서 텍스트를 읽을 때 뇌는 완전히 새로운 정보를 맨 땅에서 해독하는 게 아니라 아, 이게 영상에서 말했던 그 부분의 세부 내용이구나. 아, 모먼트가 생기는 거네요. 반갑기도 하고요. 맞아요. 이미 만들어진 뼈대에 살을 붙이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뇌는 안도감을 느끼고 정보 처리 속도도 비약적으로 빨라집니다. 그 설명을 들으니 자료에서 총균쇠를 아주 구체적인 예시로 들어 설명한 부분이 정확히 이해가 가네요. 작성자는 영상을 통해서 이 700페이지짜리 거대한 책이 사실 4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논리적 설계도라는 걸 미리 파악했다고 적어두었거든요. 네, 구조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죠. 정추자님, 혹시 총균쇠를 읽다가 앞부분에서 길을 잃으셨다면 지금 전문가님이 짚어주실 이 사부 구조를 머릿속에 하나의 지도로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총균세라는 책은 언뜻 보면 방대한 역사적 사실들을 그냥 쭉 나열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질문을 증명하기 위한 아주 치밀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도를 그리는 심정으로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제1부부터 볼까요? 제1부는 인류의 출발선 그리고 스페인이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하게 된 결정적 순간인 카하마르카의 만남을 다룹니다. 여기서 저자는 거대한 질문을 던지죠. 왜 그 반대의 상황, 즉 잉카 제국이 스페인을 정복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는가 하고요. 그러고 나서 제2부로 넘어가면 그 표면적인 정복의 역사를 넘어서 문명의 격차를 만들어낸 아주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치게 되죠. 자료에 따르면 그게 바로 농경과 가축화의 기원이더라고요. 정확합니다. 어떤 대륙은 단순히 지리적인 운이 좋아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길렀는데 어떤 대륙은 환경적 한계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는 기원을 짚어주는 파트입니다. 이어서 제3부가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연결고리를 제공하잖아요. 농경을 통해 생겨난 잉여 식량이 어떻게 인류의 운명을 바꿨는지 논증하는 부분이죠. 맞아요. 식량이 남으니까 무언가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전문가 집단이 생기고 그로 인해 문자가 발명되고요. 또 기술을 상징하는 쇠와 강력한 무기인 총, 그리고 가축과 밀집해서 살다 보니 발생한 치명적인 병원균인 균이 어떻게 파생되었는지를 쫙 보여줍니다. 제목의 의미가 여기서 다 풀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제4부는 일종의 실전 적용 편이더라고요. 앞서 쌓아올린 이 탄탄한 이론적 뼈대들을 아프리카, 아시아 등 전 세계 각 대륙의 실제 역사에 대입해보면서 자신의 가설을 증명해내는 과정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4개의 거대한 구조를 미리 영상으로 접하고 마음속에 지도를 가진 채로 책을 읽는 사람과 아무 정보 없이 첫 페이지부터 폴리네시아인들의 이주 역사 같은 낯선 디테일에 맞닥뜨리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진짜 그렇겠네요. 길을 잃을 확률이 확 줄어들겠어요. 지도가 있으면 중간에 다소 지루하고 복잡한 사례가 수십 페이지 동안 이어지더라도 뇌가 패닉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금 저자의 거대한 논리 속에서 어디쯤을 걷고 있는지, 이 디테일이 어떤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존재하는지 정확히 인식할 수 있으니까요. 듣고 보니 정말 든든한 베이스 캠프를 텐트까지 확실하게 쳐둔 느낌이네요. 자, 지도를 손에 쥐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산을 올라갈 차례입니다. 자료에서 제시하는 두 번째 전략은 바로 쪼개 읽기로 뇌 속이기입니다. 뇌 속이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죠. 똘책을 파보겠어 하고 덤벼들잖아요. 그런데 작성자는 그런 완벽주의와 과한 의욕을 절대 부리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대신 하루에 딱 20분에서 30분만 투자하라고 조언해요. 훌륭한 접근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대목에서 작성자에게 반론을 좀 제기하고 싶었어요. 책이라는 게 몰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있고 논리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루에 20분씩 감질나게 읽으면 어제 읽은 내용이 오늘 기억도 안 나고 앞뒤 문맥이 다 끊겨서 오히려 이해하기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자료의 작성자 역시 그 부작용을 투명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호흡이 끊길 수 있는 단점이 존재하죠. 그렇죠? 하지만 이것을 더 큰 관점에서 연결해보면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야 할 것은 완벽한 독선이야 아니면 현실적인 완독이냐 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뇌의 방어 기제를 다시 떠올려 볼까요? 아, 에너지를 아끼려는 그 본능이요? 네. 주말에 3시간 동안 700페이지짜리 책 읽기라는 거창한 목표는 우리의 뇌, 특히 편도체에 일종의 거대한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중노동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피하고 싶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일요일에 그렇게 한번 읽고 나면 다 타버려서 결국 수요일쯤 되면 그 책 표지를 쳐다보는 것조차 피하게 됩니다. 아, 3시간이라는 시간 자체가 뇌에게는 너무 무거운 짐이 되는 거네요. 반면에 하루 20분이라는 조건은 뇌의 경계심을 허무는 아주 훌륭한 속임수입니다. 뇌가 20분 정도면 에너지를 크게 안 쓰고도 해볼만 한데 하고 저항 없이 승낙할 수 있는 제한인 셈이죠. 만만하게 보이게 만드는 거군요. 네, 여기서 핵심은 완벽주의를 버리는 겁니다. 벽돌책을 읽을 때는 한 번에 모든 디테일을 다 씹어 삼키겠다는 욕심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 문단이 있거나 앞의 내용이 살짝 기억나지 않더라도 멈춰서 뒤적이지 말고 일단 오늘 할당된 20분을 채우며 앞으로 나아가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 방식의 전제 조건은 1회독, 완독 그 자체를 목표로 삼는 거군요. 첫 번째 읽을 때는 디테일을 완벽하게 암기하는 게 아니라 앞서 우리가 그린 지도를 따라서 끝까지 한번 길을 내보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정확합니다. 거친 스케치를 먼저 하는 거죠. 그렇게 1회 독으로 전체 뼈대를 훑고 나면 그 책에 대한 심리적인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미 한번 정복해본 산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나중에 흥미로운 부분만 발췌독을 하거나 2회독, 3회독을 거듭할 때 비로소 비어있던 지식의 퍼즐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면서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매일 20분씩 읽는 행위가 반복되어서 뇌가 이것을 안전하고 즐거운 습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요? 문맥에 대한 뇌의 적응력이 높아져서 똑같이 20분을 투자하더라도 나중에는 읽어내는 페이지 양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가속도 효과까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와, 완벽하게 이해하려다가 100페이지에서 영원히 멈추느니 조금 구멍이 있더라도 700페이지 끝까지 한번 도달해보는 경험이 훨씬 값지다는 뜻으로 들리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또 하나의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아무리 지도를 잘 그리고 하루 20분씩 뇌를 속여가며 읽는다고 해도 결국 700페이지라는 물리적인 절대량은 그대로잖아요. 줄어들진 않죠. 한 3주쯤 매일 20분씩 성실하게 읽었는데 아직도 책갈피가 절반도 오지 못했다면 인간인 이상 누구나 지치고 지겨워지기 마련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이 마의 구간, 우리는 어떻게 돌파해야 할까요? 바로 그 위기의 순간을 위해 자료의 작성자가 꺼내든 세 번째이자 마지막 전략이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인지적 통제감 회복과 도파민 피드백 루프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성취를 눈에 보이는 즉각적이고 작은 보상으로 치환하는 시각화 작업입니다. 뇌를 달래는 도파민 분출법인 셈이죠. 아, 이 부분은 정말 당장 실천하기 좋은 팁이더라고요. 청취자님, 아마 집에 굴러다니는 탁상 달력이나 다이어리 하나쯤은 있으실 텐데요. 첫 번째 단계는 책을 펼치기 전에 오늘 내가 무리하지 않고 읽을 수 있는 분량을 미리 정하는 겁니다. 네, 아주 작게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은 딱 15페이지만 읽자 혹은 오늘은 제2장의 절반까지만 읽자 하고요. 그리고 달력에 오늘 날짜 칸에 작은 네모 칸을 하나 그리는 겁니다. 빈 칸을요. 아주 단순해 보이는 행동이지만 그 이면의 심리적 효과는 아주 강력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단계는 약속한 분량을 모두 읽어낸 후에 아까 그려둔 빈 네모칸에 시원하게 X자를 긋는 겁니다. 그 긋는 쾌감이 있죠. 펜타치 종이에 닿아서 빈칸을 채우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뇌는 이 행위를 성공적인 미션 완수로 인식합니다. 700페이지짜리 책을 다 읽어야만 느낄 수 있는 그 거대한 성취감을 매일매일 X표를 칠 때마다 아주 잘게 쪼개서 맛보는 거죠. 아, 매일매일 승리하는 기분을 느끼는 거군요. 네, 이때 뇌에서는 동기부여와 쾌감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분출됩니다. 이 긍정적인 도파민 피드백 루프가 다음 날 다시 책을 펼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이어트나 운동을 할 때 스마트폰 앱으로 기록을 많이 남기잖아요. 그런데 작성자는 굳이 종이 달력에 직접 펜으로 표시하는 이 아날로그 방식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사슬 끊지 않기인데 달력에 하루하루 쳐진 X표들이 모여서 하나의 긴 띠처럼 이어지는 걸 눈으로 직접 확인하라는 거였죠. 네, 디지털 앱도 편리하고 좋지만 물리적인 공간에 펼쳐진 종이 달력이 주는 직관적인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달력 위에 줄지어 이어진 X표를 보는 순간 내가 벌써 2주일 연속으로 이 어려운 총균세를 읽어내고 있구나 하는 엄청난 자기 효능감이 생겨납니다. 자부심이 뿜어져 나오겠네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전략의 가장 훌륭한 점은 유연성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계가 아닌 이상 야근을 하거나 갑작스런 약속이 생겨서 하루 이틀 책을 못 읽는 날이 당연히 생기잖아요. 예, 그렇죠. 회식도 있고요. 이때 달력에 남은 빈칸은 실패의 낙인이 아니라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게 해주는 대시보드 역할을 합니다. 맞아요. 내가 며칠 밀렸는지 달력을 보면 한눈에 딱 보이니까 아, 망했어 하고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전략을 수정하게 되죠. 네, 주말에 10분만 더 투자해서 이 빈칸 2개를 채워야겠다 하고 스스로 페이스를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700페이지라는 압도적인 분량에 질질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진도를 관리하고 주도하고 있다는 통제감을 되찾는 게 이 루틴의 진짜 목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자, 오늘 다룬 이 출처 자료의 통찰 정말 흥미롭고 실용적이지 않습니까? 벽돌책이라는 거대한 산맥을 넘기 위해 우리가 무장해야 할 3단계 전략을 다시 한번 깔끔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정리해보죠. 첫째, 무작정 텍스트부터 읽기 전에 영상 시청을 통해 뇌 속에 지식의 지도를 먼저 그려서 인지적 마찰 줄이기. 둘째, 한 번에 완벽하게 이해하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하루 20분씩 쪼개 읽으며 뇌의 경계심 풀기. 셋째, 달력에 하루 분량을 정해놓고 직접 X표를 치며 즉각적인 도파민 보상과 통제감 얻기. 완벽한 요약입니다. 청취자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매일 엄청난 양의 파편화된 정보들이 쏟아지는 정보 과부하의 시대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700페이지가 넘는 긴 호흡의 책을 묵묵히 읽어내는 능력을 기른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머리에 쌓는 것을 넘어 주의력을 깊게 유지하는 근육을 키우는 일과도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귀한 능력이죠. 오늘 탐구한 이 쪼개기 전략과 시각화 루틴이 청취자님의 소중한 인지적 에너지와 시간을 아껴주고 진정으로 내 것으로 만들고 싶었던 지식에 맞닿게 해주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당장 먼지 쌓인 벽돌책을 꺼내서 달력에 네모칸 하나를 그려보는 것으로 첫걸음을 떼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멋진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기 전에 이것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청취자님들께 원본 자료의 맥락을 바탕으로 조금 더 확장된 관점의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 즉 전체의 지도를 미리 그리고 목표를 아주 작게 쪼개어서 뇌의 저항을 낮추고 시각적인 피드백으로 통제감을 되찾는 이 훌륭한 인지적 해킹법을 과연 단지 두꺼운 책 읽기에만 가둬둘 필요가 있을까요? 아, 독서 말고 다른 곳에도요? 네, 지금 청취자님의 삶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 보십시오. 700페이지짜리 벽돌책처럼 끝이 보이지 않아 압도당하는 바람에 시작조차 미루고 두려워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나 목표가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분명히 하나씩은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완전히 낯선 분야로의 이직 준비라던가 방대한 분량의 외국어 시험 공부 혹은 몇 달째 미뤄두고 있는 복잡한 업무 기획안 같은 것들 말입니다. 듣기만 해도 벌써 지루하고 도망가고 싶어지네요. 거대한 삶의 과제도 결국은 본질적으로 벽돌책과 똑같습니다. 압도당해서 회피할 것인가 아니면 지도를 그리고 쪼개어 통제할 것인가. 단순히 책장을 넘기는 것을 넘어서 당신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거대한 삶의 장벽들을 무너뜨리는데 오늘 우리가 다룬 이 원리를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와, 전문가님이 마지막에 남겨주신 그 질문이 저에게도 아주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오늘은 단순히 독서법을 배운 게 아니라 막막한 과제를 대하는 우리 삶의 태도 자체를 완전히 리프레이밍해 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대화가 아주 즐거웠습니다. 청취자님,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심층 탐구의 시간이 당신의 일상에 작은 변화를 일으키는 유익한 아하 모먼트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없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당신만의 속도로 굳건히 지적 항해를 이어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은 대화는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